네, 우리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인 경우의 수냐? 그죠? 경우의 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좀 비구체적으로 그죠? 정교하지 못하게 배워본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 세는 건 해봤고요. 사실은 은근슬쩍 고등학교 내용이 중학교 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세거나 곱해서 세던 것들을 조금 정교하게 법칙으로 좀 다뤄볼 겁니다. 이게 끝나면 아마 순열이니 조합이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일단은 경우의 수로 한정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교과정이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걸 확률과 통계에서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수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따로 빼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잖아요. 가장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 지금 밑에 보면 여기에 사건이라는 말이 은근슬쩍 들어갑니다. 여기 보죠. 여기 합의법칙이라고 나오는데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건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사건이라는 걸 정의하려면 근데 시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게 또 정의돼야 됩니다. 그러다 이거는 이제 너네가 확률별 때 그때 나올 거야. 2학년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2학년 들어가서 제대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네가 사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중학교 때 함수를 고등학교처럼 정의 안 했잖아요. 그죠? 함수가 그냥 여기서 여기에 대역 관계야라고 대충 정의한 다음에 함수 그리기만 열심히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거 얘기할 때 순열조합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사건들이란 걸 너네가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일어난 거 이런 식으로밖에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법칙, 고배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찍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합의법칙 먼저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두 개를 합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합의법칙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예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위에 보면 조각 케이크가 3종류 있고 아이스크림 4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조각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 그러면 자, 조각 케이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3개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4개니까 그리고 조각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조각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각 케이크를 선택하는 사건과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3 더하기 4 해서 7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합의법칙의 예야. 그럼 선생님, 동시에 일어난 것도 있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각 케이크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 그러면 조각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고배 법칙에서 배울 거예요. 자, 내가 말로 했는데 너는 적어놔. 너네 여기서부터 비교를 계속해야 돼요. 다양한 예시를 들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너네 헷갈립니다. 자, 조각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는 조각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선택 못하죠. 그럴 때는 합의 법칙으로 해서 3개, 4개 더합니다. 그죠? 모든 경우를 구하세요. 근데 조각 케이크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를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 그러면 조각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고르고 있잖아.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져 있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요? 사건이 뭔지 니네가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 직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259페이지죠? 예제 1번.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 두 주사위에 나온 눈을 더했더니 합이 6이 되면서 동시에 9가 될 수 있나요? 그런 건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합이 6이 되는 사건과 합이 9가 되는 사건은 전혀 별개구나.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합이 6이 나오는 사건 다 구합니다. 그죠?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자,
다 구해보면 1,5, 2,4, 3,4, 4,2, 5,1 다섯 개죠, 그죠? 그래서 다섯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5죠, 5. 자, 근데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구하시오. 9? 9는 일단 6 더하기 3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3 더하기 6, 그죠? 3,6, 4,5, 5,4, 6,3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전혀 겹치지 않으니까, 그죠?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에서는 5 더하기 4인 9가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구해주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아이스크림과 조각 케이크 각각 한 쌍씩 고르는 경우 이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게 이제 고배 법칙이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샷 좀 찍어요. 스샷 좀 찍고요. 고배 법칙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자, 104가 아니고 260페이지죠? 260페이지 고배 법칙입니다. 자, 일단 먼저 정의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기 앞서서 고배 법칙입니다. 뭐냐?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밑줄치고 동시에라고도 적어요. 동시에. 자, 시간적으로 연달아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둘 다 우리가 뭘 쓰냐면 고배 법칙을 씁니다. 꼭 적어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잇따라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씁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상의 3가지와 하의 2가지 중에서 한 쌍씩 골라서 옷을 완성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얘들아, 자, 상의가 3가지죠. 하의는 2가지입니다. 근데 상의 하나, 하의 하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분홍색 걸 입은 다음에 요거 입는 경우, 분홍색 걸 입은 다음에 평저가 입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나뉘어요. 그죠? 얘도 이거 입는 경우, 이거 입는 경우, 얘도 이거 입는 경우, 이거 입는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상의에 대해서 하의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2개씩 있잖아요. 그럼 2개씩 3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쌍이 모두 몇 쌍 나온가? 6쌍 나옵니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곱해져서 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배 법칙입니다. 선생님, 그럼 뭐 상의 3가지와 하의 2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좀 변태 같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입는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뭐 좀 정신 나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입을 수 있죠. 하나만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럼 5가지인가요? 네, 5가지가 맞죠. 왜? 상의 3가지와 하의 2가지 중에서 하나만 입는 경우니까 상의 3가지랑 하의 2가지를 동시에 입을 수 없어요. 그죠? 그 중에서 동시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의 법칙에서 3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다양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보면서 예시를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헷갈리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얘도 예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61페이지죠. 예제 2번 72의 양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너네는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거 구하는 방식은 알고 있어요. 72를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아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올 텐데 그런 다음에 너네 뭐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거 했습니다.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 그래서 뭐야 이건 4, 3, 12다. 양의 약수의 수 12개야. 자, 이제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 건데 자, 72의 양의 약수들은 무조건 뭐 중에 하나냐? 자, 다른 위에다 적어놓자. 이 표를 보고서 표보다는 자, 1,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3제곱과 자, 1과 3의 1제곱, 3의 2제곱. 자,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이게 끝까지 안 나오냐? 미안해요. 잘렸네. 자, 얘를 A라는 집합이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얘를 B라는 집합이라고 하면 A 집합에서 하나랑 B 집합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곱한 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72의 양의 약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1 곱하고 여기서 1 곱했어요. 그럼 뭐 나와? 1 나오잖아. 저기서 2의 1제곱 곱하고 여기서 1 곱하면 뭐 나와? 2 나와. 그죠? 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왜 2의 세제곱인데 큰일 났네. 그죠? 저기서 2의 세제곱 곱하고 저쪽에 B 집합에서 3의 1제곱 곱하면 뭐가 나와? 8, 3, 24가 나와요. 이런 식이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A 집합에서 하나, B 집합에서 하나 골라서 그죠? 선택했더니 그게 뭐냐면 72의 양의 약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뭐야? 여기에 4개의 원소가 있고 여기 3개가 있으니까 4개씩 3쌍 나올 거냐. 4, 3, 1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의 약수, 개수 이런 거 구할 때도 고배 법칙이 적용됐었구나. 우리가 몰랐었던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골라냅니다. 그죠? 물론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왜? 너네가 중학교 때 수준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낸 건 뭐야? 이런 원리구나. 고배 법칙이 여기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되게 짧죠?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꼭 강의를 다 듣고 미션을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